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과학 8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두 번째 시간 열평형, 비열, 열팽창입니다. 앞 영상에서 열의 이동에 대해 말했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이 같은 온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 특이점은 높은 온도의 물체 온도 변화가 낮은 온도 물체보다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두 물질의 온도 변화가 데칼코마니처럼 나타날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운동 변화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어 입자운동이 둔해지게 되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열을 얻기 때문에 입자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열평형이 되면 두 물체는 같은 운동량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열평형이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은 달걀을 식힐 때 찬물을 넣죠.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뜨거워서 잡을 수도 없던 달걀은 맨손으로 잡을 수 있을 만큼 온도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차가웠던 물은 미지근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달걀과 물의 온도가 같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전자온도계 말고 액체온도계는 주변 온도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음료수를 얼음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에 보관을 하면 차갑게 보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보일러 등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평형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비열입니다. 비열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열량이라는 것은 또 어떤 물질이 얻은 열의 양이고요. 그리고 어떤 물질에 전달되는 열의 양입니다. 단위는 킬로칼로리와 칼로리가 사용이 되고요.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와 같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열의 단위를 보면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내용 중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물질의 분자량이 크다고 비열이 항상 큰 것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비열도 같이 크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에서 질량이 같은 두 물질을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했을 때 각 물질들은 서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크고요.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비열 공식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죠. 비열 C는 질량 M 곱하기 온도 변화 T 분의 열량 Q라고 하는데, 여기서 질량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질량을 제외하고 비열과 온도 관계를 보면 서로 반비례 관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크면 비열 값이 작아지게 되고 온도 변화가 작으면 비열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열이 크다라는 것은 1도씨 올리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로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를 관찰해 보면 질량이 같은 물과 식용유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식용유보다 크기 때문에 식용유보다 물을 1도씨 올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오른쪽 그래프에서도 같은 시간 동안 식용유가 물보다 온도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열의 이용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아주 독특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간단히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냉각수와 찜질팩 등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무더운 여름에 도로에 물을 뿌리고 가는 차 본 적 있죠. 물이 비열이 높아
열을 아주 많이 빼앗아 가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쉽게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솥입니다. 비열이 쇠보다 크기 때문에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반 금속 냄비에 음식을 먹는 것보다 뚝배기에 먹으면 더 오래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안 지방이 내륙보다 일교차가 적은 이유도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온도 변화 차이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불게 됩니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육지의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부족한 공기가 바다에서 불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밤에는 육지는 차갑게 식어버리고 바다 쪽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 상승하는 공기가 나타나게 되고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기권과 날씨에서 기압과 바람 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열팽창입니다. 열팽창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앞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했던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힘이 더 강하고 그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액체의 열팽창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데 물질마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삼각 플라스크에 꼽혀 있는 유리관의 처음 액체 높이에서 가열을 했을 때 유리관 액체 높이를 보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부피가 커진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고체 열팽창입니다. 단단한 고체도 부피가 늘어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체도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미세한 움직임과 진동으로 조금은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체도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팽창을 이용해서 먼저 액체입니다. 우리가 슈퍼나 편의점에서 병으로 된 음료수를 구매하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피 팽창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함이죠. 이번에는 고체 열팽창 보겠습니다. 혹시 기차를 타면 선로에서 들리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예능 방송을 보면 연예인들이나 개그맨들이 지하철 소리, 기차 소리 흉내내는 것 말이죠. 그 이유가 선로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틈 없이 만들지 않고 틈이 있는 것일까? 열팽창에 의해 선로가 늘어나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겨울철에는 수축을 해서 사이가 멀어졌다가 여름철엔 열팽창으로 늘어나 철로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전신주의 전선입니다. 전선을 여름에 설치할 때는 전선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는데요. 겨울철에 전선이 수축하면서 너무 팽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길이 조절을 잘못하면 단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아 충전재가 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썩은이가 있으면 썩은 부위를 긁어내고 그 안에 치아 충전재를 주입하죠. 만약에 열팽창 정도가 치아와 비슷하지 않다면 이가 깨지거나 충전재가 바로 빠져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메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가 두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메탈은 금속을 뜻하기 때문에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열팽창은 물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열팽창이 높은 물질이 더 많이 늘어나서 휘어짐이 크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열팽창이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는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